자, 여러분,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그 궁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주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고, 저는 운명론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컬트적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궁합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인간관계, 동성친구 관계에서도 궁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남녀 관계에서만큼 궁합이 중요한 것이 없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이런 궁합은 중요하고, 연애에서도 이 궁합이 맞으면 굉장히 윤택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이성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에 맞게 배우자를 고를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을 만나왔나요? 아닐걸요. 일단 감정에 이끌려서 만나서 이 성향이 안 맞아서 같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별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요. 연애는 이렇게 할지언정 나중에 배우자를 고르고 내가 평생 함께 걸어갈 사람은 정말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저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을 정말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능력,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요,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꼭 잡고 하나 둘 이렇게 돼지저금통에 돈 넣듯이 은행에 돈만 넣어 놓는다고 집 사고 차 사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재산 불리면서 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정도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재테크를 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수적이고 겁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 리스크가 있는 도전, 이런 것들과는 저는 참 거리가 멉니다. 그럼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요, 제가 준비한 이 시드머니를 굴려서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정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에든 좀 적응을 잘 하고 일처리에는 조금 제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굳이 누군가의 도움이 내 인생에서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알량하게 하고 살았는데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개인 능력과 별개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일상을 돌보면서 거기다가 재테크를 한다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매든 그런 정보를 들여다볼 시간적인 여유도 심적인 여유도 없더라고요. 하려면 할 수야 있겠죠. 대신에 저는 제 일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거나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를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는 여러분 없어요. 그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에서 내 이런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랑 정말 잘 맞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아서요. 저도 굉장히 여러분 돈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편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심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외식하러 나가면 꼭 시장에서 칼국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해요. 그만큼 당연하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저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세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이 엄마도 보실 텐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해요. 돈 쓰는 거 좋아하고요, 소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돈을 모을 줄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부동산을 보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상권 분석도 좀 잘했고요. 그래서 아빠가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것에 엄마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자, 저희 엄마와 아빠를 보면요, 이런 면들이 지금 상호 보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배우자들에게는 이런 궁합이 맞는 면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단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취향,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다혈질이고 어디 가서 내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정말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요, 내 배우자는 옆에서 차분하게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나도 굉장히 불같은 성격인데 내 배우자마저도 굉장히 좀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둘 다 감정적인 대처를 할 테니까 더 일을 키우고 사고가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또 둘 다 차분하고 큰 목소리를 못 내는 성격이라면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직업은 뭐냐면요. 재택근무를 짧은 시간 하거나 가정에 충실할 수 있거나 시간제 공무원 이런 사람을 사실 저는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부장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바깥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만 집안일이라던가 아이를 나중에 양육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내가 신경을 못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능숙하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저는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향도 중요하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나를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본인과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서로의 삶에 가장 집중할 수도 있고 가장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